네, 21-5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함수입니다. 문자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함수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함수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챕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수의 활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함수는 string length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이 len이 길이를 의미하는 length의 앞 세 글자를 따다가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처럼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을 하는데 그 반환형이 size 언더바 t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size 언더바 t는 typedef라는 선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형입니다. 우리가 아직 typedef 선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입데프 선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면 unsigned int라는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size 언더바 t가 있죠. size 언더바 t를 갖다가 unsigned int로 간주하겠다. unsigned int로 선언하겠다. 이것이 바로 타입데프의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선언이 진행된 다음부터는요. unsigned int를 대신해서 size 언더바 t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타입데프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은 이 size 언더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선언만 보여드리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구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size 언더바 t는 사실상 unsigned int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자로 문자열의 주소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의 결과로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널 문자는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BC를 인자로 전달을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ABC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한다면 함수의 호출 결과로 3이 반환이 되지 널 문자를 포함하여 4가 반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자, string length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str을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자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자열의 주소값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합니다. string length가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널 문자 만날 때까지 세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의 길이가 7임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7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얘가 반환하는 반환값이 unsigned int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u로 출력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정수, 양의 정수라 할지라도 %d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d의 출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관성,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d가 출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와 %u가 출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좀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얘가 반환하는 문자열의 길이라는 것이 뭐 몇백, 몇천, 몇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d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nsigned int니까 %u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라고만 설명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모든 예제를 그렇게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책을 보시거나 하면은 이 string length의 반환값을 %d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int형 변수에 저장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양의 정수가 반환이 되되 그 양의 정수는 int형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int형 변수의 저장도 가능하고 %d로도 출력을 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에서는 뭘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입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도 입력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get string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문자열 입력의 끝을 의미하는 형태로 입력한 엔터도 문자열의 일부로 읽어드린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문자열 입력해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라. 앞자리 6개 입력해라 라고 해가지고 950915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950915이지 엔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읽어드려진 형태는 즉 str이라는 문자열
배열에, 그러니까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 형태는 950915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널 문자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요거 빼고 싶죠. 우리는 문자열의 정보로서 그 주민등록 번호만 남기고 싶었던 거지 엔터를 넣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엔터를 어떻게 삭제하느냐? 이 엔터를 삭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remove bsn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문자를 입력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했더니 자, 여기서 개행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당연히 한번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 개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지금 공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넓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자동 그 문자열의 일부로 읽어드린 개행, 즉 n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 번 개행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한 번 개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출력 공간이 여백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개행이 두 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str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서 remove bsn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950915를 입력을 하고 엔터까지 입력이 된 상태에서 널 문자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문자열의 길이는 950915 엔터 총 널 문자 빼고 7이 됩니다. 그래서 렌의 값은 7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str 문자열에 7-1에 해당하는 인덱스 위치에 0을 저장합니다. 7-1은 6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950915 그 다음에 엔터 0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랭스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950915 엔터 총 7인데 마이너스 1을 빼서 인덱스를 6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6번째 인덱스가 어디입니까? 0, 1, 2, 3, 4, 5, 6, 즉 엔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죠. 그 엔터가 저장된 위치에 이 엔터를 지우고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 0을 저장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의 끝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엔터를 지우는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막상 생각하려면 떠오르지 않는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 엔터키를 삭제할 수 있는지 스트링 랭스 함수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src로 전달된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냥 이 문자열을 이 메모리 공간에 복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인자로 무엇이 전달이 되냐면 문자열의 주소값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주소값이 전달이 됩니다. 뭐 매개 변수 선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근데 복사를 그러니까 복사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이 인자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이 메모리 공간에 복사하는 함수가 뭐라고? 스트링 카피, cpy로 약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스트링 카피 함수입니다. 자, 그럼 스트링 str 카피는 카피인데 n이 들어갔어요. 이 함수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src에 전달된 문자열을 dst로 전달된 메모리 공간에 복사를 합니다. 다만 복사하는 최대 문자열의 길이를 n으로 제한하는 함수가 바로 string ncopy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최대라는 말을 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sr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테스트에 n개만큼 복사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src를 통해서 전달된 문자열의 길이가 abc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길이가 10이에요. 그러면 10바이트 총 10개의 문자 복사할 수 있습니까? 복사할 수 없죠. 10개가 복사가 가능하지가 않죠. 문자열의 길이가 그보다 작으니까. 그 경우에는 억지로 10개 채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문자열, 10보다 작은 길이의 문자열이면 그냥 그거 통째로 다 복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대라는 말은 제가 왜 썼습니까? 복사할 문자열의 길이가 1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0까지만 10개의 문자까지만 복사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인자는 어떠한 경우에 의미가 있냐면 사실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의 길이가 세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정수보다도 긴 경우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링 카피 함수 그냥 흔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코드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string ncopy 함수를 사실은 써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길이가 src죠.
문자열의 길이가 7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마련한 메모리 공간은 3이에요. 길이가. 길이가 3인 캐릭터형 배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복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3바이트만 복사가 이루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요. 7개의 문자가 배열을 넘어서가지고 복사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즉, 내가 마련한 메모리 공간은 요거 3개인데 7개의 문자를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서가지고 그 뒷부분까지 복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따라서 컴파일은 됩니다. 이렇게 그 문자열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컴파일은 오케이, 무조건 됩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서 그게 넘어간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내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넘어선 거니까 이것은 잠재적으로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대신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데스트를 통해서 전달된 배열의 길이로 그 길이를 갖다가 최대로 복사할 문자열의 길이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내가 할당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넘어서서 복사하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nCopy 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주로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복사할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복사할 원본이고요. 복사할 대상의 메모리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str1을 str2에 복사해라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근데 최대 복사할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size of str2, 즉 str2의 배열 길이로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반환값이 30이죠. 따라서 복사할 최대 문자열의 길이는 30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용 방법 아시겠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데 이제 사실 요게 귀찮아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항상 아슬아슬하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넉넉하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거 문제될 거 없다. 그런 형태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원리 원칙만 따지고 본다면 얘가 더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누군가가 이 정도의 융통성을 여러분들에게 발휘하기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링 nCopy 함수의 사용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링 nCopy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복사할 때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str1이라는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복사할 str3가 배열이 길이가 3인 캐릭터형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str1을 str3에다가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복사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복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1, 2, 3을 갖다가 채우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열의 일부를 갖다가 복사하되 굳이 나는 널문자 안 넣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 1, 2, 그 다음에 3을 넣는 대신에 이 복사된 이 str3도 문자열로서 자격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다가 널문자를 넣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걸 더 좋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형태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스트링 nCopy 함수를 이렇게 그냥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꼭 널문자를 넣어서 문자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str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배열 str3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근데 복사하는 최대 그 문자의 수가 size of str3 이걸 예로 하면은 지금 5죠. 따라서 5개의 문자가 복사할 최대 문자의 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문자의 수에는 널문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즉, 지금 보면은요, str1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길이가 5를 넘어서죠. 그러면 실제로 str3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환 값이 5니까 최대 5개의 문자가 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1과 2와 3과 4와 5가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꼭 널문자를 복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요, 이게 사실 요게 잘못된 겁니다. 복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걸 케이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케이스 1을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거를 갖다가 문자열로 인식해서 출력했다라는 자체는 잘못이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str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1, 2, 3, 4, 5가 답니다. 근데 풋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전달된 그 주소값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문자열을 출력을 하되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진행을 하거든요.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진행하면 그것이 문자열의 전부가 출력이 된 거니까. 그래서 1을 출력하고 2를 출력하고 3을 출력하고 4를 출력하고 5를 출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을 알 수가 없죠. 왜? 널 문자를 못 만났으니까. 계속 출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까지도. 여기에 뭐가 출력이 되느냐고요? 그건 모르죠. 무엇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할당한 메모리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한 메모리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출력이 이루어지느냐? 널 문자 만날 때까지 출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를 보면 1, 2, 3, 4, 5까지는 제대로 출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장에 의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게 출력이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할당한 그런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유효한 문자열이 아닌 것들이 계속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력이 멈췄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운이 좋게,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다 잘못된 거니까 운이 좋든 운이 안 좋든 잘못된 거니까 이 지점에서 다행히 널 문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널 문자가 정말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널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우연찮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널 문자를 만나서 출력이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널 문자가 없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널 문자 만날 때까지 출력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복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복사해놓고서는 문자인 것처럼 출력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처럼 나는 문자를 복사하되 무조건 나는 널 문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널 문자가 저장될 공간을 빼고 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왜? 얘는 스트링 nCopy는 널 문자의 삽입을 보장해주지 않죠. 따라서 최대로 복사할 문자열의 길이를 이렇게 실제 배열 길이에서 하나를 뺀 길이만큼만 복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 위치에 널 문자 넣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size of str3 하면은 반환값이 5니까 5-1은 4죠. 4개의 문자가 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5 빼기 1은 인덱스 값이 4가 되죠. 자, 그러면 str3의 4는 결국은 문자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마지막입니다. 거기다가 널 문자에 해당하는 값, 아스키 코드 값 0을 넣어주니까 널 문자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즉, 이러한 형태로 복사를 하면은 1, 2, 3, 4, 5까지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 2, 3, 4까지 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에 해당하는 널 문자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출력을 해도 정상적인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제대로 된 거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케이스 1이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케이스 2이면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한 차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string cat 함수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at은 concatenation의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인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문자열을 덧붙이는 함수 두 개가 string cat, string ncat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src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데스트에다가 복사한다. 죄송합니다. 복사가 아니라 덧붙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죠. 예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str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이렇습니다. first예요. str2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이렇습니다. second입니다. 근데 str2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str1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열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덧붙인다고 해서 얘가 35이고 30이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60으로 늘어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배열의 길이가 60으로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열만 덧붙여주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first라는 문자열에 second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덧붙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str1이라는 배열이요. 덧붙일 만한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덧붙이는 연산 자체가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덧붙이고 나면 문자열이 어떻게 됩니까? first, tilt, second가 되죠. 그것을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가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덧붙이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str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널 문자가 있다는 거죠. 문자열이니까.
자, str2입니다. 얘도 널문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널문자 뒤에 세컨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first 백슬래시 제로 널문자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세컨드가 덧붙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문자열이에요?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죠. 왜?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널문자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덧붙여주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출력해보면은 그냥 first만 출력이 되지 second는 출력도 안 돼요. 그러면 덧붙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얘가 빠져야 되는 거죠. 즉 str2를 갖다가 str1에다가 복사한다라고 하면 str1에 있는 널문자를 빼고 str2를 복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덧붙임을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널문자 다음이 아니고 바로 널문자를 덮어쓰면서 덧붙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first tilt 널문자 대신에 second가 복사가 되고 여기서부터 덧붙여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널문자 하나만 존재해서 이러한 형태로 덧붙임이 완료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자열에는 맨 끝에 널문자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중간에 널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제를 통해서. 자, 여기 보면은 스트링 endcat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건지 대략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덧붙이되 덧붙이는 최대 문자의 수를 제한하도록 여기에 세 번째 인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함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헷갈리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 5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덧붙여지는 문자의 수는 5 플러스 1, 6이 됩니다. 왜냐면은 스트링 endcat 함수는 덧붙임 뒤에 널문자까지도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준다기보다 널문자를 무조건 넣어줘요. 따라서 지금 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str4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str3에다가 복사를 하되 총 7개의 문자를 복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str4를 보면은 실제로 문자의 수가 7개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이니까 널문자를 제외한 6개만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7개의 문자가 다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집니다. 1, 2, 3, 4, 5, 6, 7까지 다 덧붙여져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널문자가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최대 7개의 문자가 덧붙여지는데 널문자를 포함하여 8개가 덧붙여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제가 열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사용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함수들은 아닙니다. 함수 딱 보시고 예제 실행해 보면 이런 거구나 바로 감이 오는 함수들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